지금부터 우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시의 구절로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물건 누가 봐도 입찰하고 싶죠. 내 눈에 이쁘니 남들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치열하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요. 단순히 수익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개의 작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떤 구조로 수익을 냈는지 그 방법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현대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고 5층 물건이네요. 자, 최초 감정가는 2억 600만원에 감정되었고 1회 유찰되어 2022년 12월 26일에 한 명이 입찰해서 1억 5,600만원에 단독 낙찰 받아갔네요. 등기부를 보면 2012년 8월에 국민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2022년 6월에 BNK 캐피탈에서 강제 경매로 경매를 넘겼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권리 분석은 할 게 없습니다. 자, 낙찰 당시인 2022년 12월 당시 시세를 보면 22년 3월에 10층 물건이 2억 2,100만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혹시 이때 기억나시나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최고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더 과거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1억 중반에서 후반까지 실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는 어떨까요? 최고점 때 전세가 1억 9천만원까지 실거래가 됐네요. 이거 싸게만 받으면 풀피까지 가능하겠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3%에서 90%까지 나옵니다. 그럼 입지를 봐볼게요. 자, 입지를 보면 여기 주변 아파트 배우 세대를 다 더하면요. 배우 세대만 12,000세대입니다. 자, 세대수가 많으니 당연히 인프라와 학구는 좋겠죠. 자, 보이는 초등학교만 4개고요. 중학교는 2개고 고등학교는 1개입니다. 자, 저희 물건은 여기 있고요. 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248세대인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배우 세대 많은 아파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인프라와 학군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말씀드렸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규모는 굉장히 작고 문의 지도를 눌러보면 평당 500만원으로 평당가가 굉장히 낮은 아파트예요. 자, 이런 저렴한 가격에 이런 인프라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수요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주변에 수산시장도 크게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위에 아울렛까지 있더라고요. 또 있는데요. 단지 위에 예전에 전주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해서 그 부지를 개발한 구역이라고 해요. 당연히 도로도 깨끗할 거고 아파트도 신축일 거고 무엇보다 쾌적한 상권을 차량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저희 단지 서쪽에 공업지역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직주 근접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해서 다른 물건을 찾을 때 같은 지역이어도 좋고 다른 지역에 배우 세대가 많은 아파트에 똑같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자, 낙찰자 이모 씨는요. 2022년 12월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때 내고 명도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저희 물건은 대기동 5층 물건인데요. 2023년 3월 이후에 실거래가를 보면 여기 25년 7월 20일에 5층 물건이 2억 1,600만원에 거래된 게 있네요. 현재 기준으로 계약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잔금은 아직 안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낙찰자는 매도 전까지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전세나 월세를 맞췄겠네요. 자, 전세 거래 현황을 보면요. 2023년 8월에 대기동 5층 물건이 전세 1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이 전세 거래된 게 낙찰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뭘 떼봐야 알죠? 네, 맞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볼게요.
2023년 2월 20일에 낙찰자 이모 씨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 이후 소유권 이전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낙찰자 이모 씨는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자, 을구로 가보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삼성생명보험에서 채권 최고액 1억 3,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역산을 해보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1억 1,458만 원이 나옵니다. 낙찰가의 73%죠. 자, 그리고 2023년 8월에 1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10월 16일에 받아 채권 최고액 1억 3,750만 원을 말소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요. 입찰가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서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자, 낙찰자는 이 아파트를 1억 5,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의 73%인 1억 1,458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1억 7,200만 원이고 여기에 실제 투자금은 5,7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8개월 만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 전세 계약을 합니다. 자, 개인 명의나 임대사업자로 처리를 했을 거고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을 포함한 총 소유 비용 1억 7,230만 원을 빼면 실제 들어간 나의 투자금은 238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7월 20일에 2억 1,600만 원의 실거래가 됐다는 가정하에 세전수익 4,700만 원에서 이 모든 비용을 빼고 순수익은 3,700만 원 정도 남네요. 자, 이 순수익을 실제 투자금과 비교를 해보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500%고 낙찰가 대비 수익률은 24%더라. 자, 이처럼 낙찰 잘 받아서 수익 내는 사람의 결과만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는 그들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거쳐온 과정의 구조인데요. 이런 과정의 구조들을 꾸준히 분석하고 연습해서 실행까지 해나간다면 물건 보는 해상도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성공은 아이디어 벤치마킹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낸 구조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자신이 보는 물건에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는 어떤 물건을 봐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경매 초보자들에게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내는 성공 전략은 단순히 돈이 아닌 남들과 다른 전략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매각 사례를 분석하고 내가 보는 물건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